여기 한국으로 마지막 퇴사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스페인 기상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탑승해 바닥을 보자마자 가난한 나라는 절대 이럴 수가 없다며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출신인 리디아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제가 다니고 있던 스페인 기상청에서의 출장 요청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동안 아시아의 나라를 아예 방문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저희 첫 해외 출장 발령지인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선진국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첫 출장 근무지였던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던 중국인들의 말과는 달리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후진국의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아시아의 기상청 학술연구회 때문에 중국을 첫 번째로 방문하고 한국을 그 다음 순서로 방문한 저는 일단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중국보다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 인프라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버스라도 한번 타려고 하면 정확히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가난함 때문인지 버스 정류장 표지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디지털 시계로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디지털을 이용해 외국인 안내문의 도움마저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배려해 모든 버스 도착 안내문을 음성 AI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심지어는 정류장이 최신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중국처럼 폭염의 더위를 느낄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페인 기상청 본사에서는 저희가 이메일로 제출한 보고서에 심각한 숫자 오류가 있다며 급히 원격 엑셀을 이용한 수정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한국의 기상청에 제출해야 할 출장 문서 자료를 즉시 보낼 테니 빠른 업무 처리를 요청했기 때문이죠. 사실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이미 호텔에 도착해서 이러한 업무가 빠르게 가능했겠지만 주위는 아무리 둘러봐도 버스만 돌아다니고 있는 정류장밖에 없었고 저와 팀원들은 이마를 붙잡고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영어를 이용한 대화를 걸어왔는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바로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터넷과 전기 심지어는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설조차 없는 것은 물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떤 시설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정류장 한복판에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인 여성분은 작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손가락으로 제 뒤쪽을 가리켰고 저는 곧바로 뒤를 돌아 그곳에서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 뒤쪽에 있는 도심 공원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무릎에 노트북을 편 채 공원 벤치에 콘센트를 이용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공원 한쪽의 투명 아크릴룸에는 간단한 프린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용 프린트기와 책상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그곳에는 양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 한복판에 회사가 존재하는 SF 영화 같은 모습이었고 저는 너무나 놀라 한국인 여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뒤 팀원들과 함께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가고 말았죠. 가까이서 마주한 한국의 공원 디지털룸은 더욱 기가 막혔는데요. 심지어 야외 공원에는 무선 와이파이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공원 벤치에서 노트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벤치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 시설은 한국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한 번에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호텔 내부에서조차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 없어서 노트북을 사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함이 컸는데 이와 반대로 후진국이라던 한국은 공원 한복판에서 비즈니스 업무까지 가능해 중국과는 압도적 차이의 도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심지어 공원 비즈니스룸 내부에는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전자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커피를 마시며 공원 디지털룸에서 업무를 보니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노트북 업무까지 가능한 한국의 모습은 중국은 물론 스페인조차 비교되지 않는 천국의 나라였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아시아의 진정한 최고 선진국은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었죠. 사실 중국의 기상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희의 다음 출장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한국은 중국보다 불편한 후진국이어서 어떻게 하냐면서 이상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말의 모든 원인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후진국스러움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열등감의 표출이었던 것이죠. 스페인 기상청 본사 직원들 또한 한국의 공원에서 모든 업무를 빠르게 끝냈다고 하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며 메신저를 통해 사진들을 몇 개 보여달라고 했고 그들은 한국의 공원 디지털룸을 보자마자 합성이 아니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도시 인프라를 가진 나라였고 여기에 자연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있는 모습은 한국인들의 삶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는 듯 이 이후부터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업무를 마친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기상청을 방문하기 전날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기상청 직원 찬우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찬우 씨는 저희의 한국 기상청 출장을 도와줄 일종의 가이드 직원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찬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의 위치를 알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찬우 씨는 자신이 직접 한국 요리를 대접해주고 싶다며 자신의 집으로 저희 팀원 모두를 초대했고 어차피 아직 숙소조차 정하지 않았던 저와 팀원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우 씨가 보내준 주소지로 향했는데요. 다소 가까운 거리였지만 아직 찬우 씨의 퇴근까지 시간도 여유 있게 남았던 상황이라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보기로 했고 팀원들 또한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보자면서 너무나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지하철의 계단을 내려간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지하철의 지하통로라고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상업시설과 옷가게들이 손님을 받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지하 공간의 한복판에 엄청난 크기의 분수대마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한 장소에 분수대와 옷가게가 존재할 수 있다니 저는 정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저뿐만 아닌 옆에 있던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한국의 지하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야외 가게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한 한국인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빈 가게에서 주인 아주머니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신기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가게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왜 높은 평가를 받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시아의 최대 선진국이라던 중국에서 처음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에는 지하철 통로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지하철 내부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지하철 바닥을 마치 화장실처럼 이용하는 중국인들까지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던 중국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다음 출장지인 한국은 분명히 중국보다 후진국으로 알고 있어 이보다 더욱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중국과 한국이 전혀 반대였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지하철의 도보 통로에 화장실조차 없어서 이러한 지하철 내부 승객들의 충격적인 화장실 현상이 더욱 심각한 듯 보였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도보 통로를 걸어가는 단 10분의 시간 동안 공공 화장실이 무려 3곳이나 설치되어 있더군요. 가난한 나라라던 한국은 중국은 물론 제가 태어난 나라인 스페인조차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도시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 쉽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철 객실 내부에 올라탄 바로 그 순간 중국인들보다 훨씬 청결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 출장은 완전히 거부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마저 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기상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이용했던 중국의 지하철은 지하철 자체가 너무 낡은 문제와 함께 수십 명의 중국인 탑승객들이 모여있는 현상 때문인지 지하철 객실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는데 한국의 지하철 내부는 이러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중국인 기상청 직원은 제가 코를 부여잡는 모습을 보고 선진국인 중국이기에 이 정도지 다음 출장지인 한국을 가보면 상수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한국의 지하철 냄새가 더 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였죠. 오히려 한국의 지하철 내부는 스페인에서조차 비싸서 사용하기 힘든 공기청정기가 지하철 천장과 바닥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역시나 야외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용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제공은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도 한국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한국인들의 편리한 생활에 초점을 맞춘 도시 인프라가 이곳저곳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의 도보 여행은 중국처럼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더군요. 특히나 평소 날씨에 민감했던 저와 동료들은 지하철 내부에 에어컨마저 나오는 모습에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면 폭염조차 전혀 모르고 살겠다면서 2차적인 충격을 받았고, 저는 한국 지하철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사내 메신저 대화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이 너무나 심한 스페인에서는 비싼 이용료 때문인지 낡은 도시 인프라 때문인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여름에는 걷기조차 힘든 정도인데, 한국은 스페인과 기온은 비슷해도 이처럼 도시 곳곳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서 그런지 더위를 느낄 틈조차 전혀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한국은 도시 자체가 부유한 나라이기에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의 지하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사진을 확인한 스페인 기상청 동료들조차 다음에는 자신들이 선진국 한국으로 출장을 가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뒤 목적지인 지하철역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던 저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순간 눈에 착용하고 있던 콘택트 렌즈 또한 동시에 찢어지고 말았는데요. 평소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저에게 콘택트 렌즈는 없으면 도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고, 저의 뒤에 있던 동료들은 너무 놀라 주위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분의 콘택트 렌즈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건 다음날 있을 한국 기상청과의 미팅에서 착용해야만 했기에 꺼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점점 식은땀이 흘러내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계단을 내려가던 한 한국인이 저와 팀원들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무슨 일이냐는 말과 함께 손수건을 내밀어 왔습니다. 저의 옆에 있던 동료는 급한 마음에 휴대폰의 번역기를 이용해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시작했고, 휴대폰의 문장을 확인한 한국인 남성은 잠시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무리 선진국인 한국이라지만 오늘 하루 만에 콘택트 렌즈를 맞추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저는 급히 찬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져있던 한국인 남성분은 갑자기 저희 손을 잡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 남성은 계단 바로 앞에 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안경이 많은 안경점이었고, 저는 곧바로 한국인 남성과 안경사분의 도움을 받아 시력 검사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안경점 직원분은 시력을 측정하며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착용하시던 렌즈의 도수를 보니 안경 제작에는 약 2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같은 도수의 콘택트 렌즈와 안경을 동시에 제작해 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뒤쪽 의자에 앉아 계시면 금방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단 20분 만에 콘택트 렌즈와 안경이 동시에 제작될 수 있다니,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사려면 병원에 정밀 처방전이 필요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안경점 그 자체에서 필요한 모든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콘택트 렌즈의 빠른 구매도 바로 가능했죠. 저의 기상청 동료들 또한 어떻게 20분 만에 안경 제작이 가능하냐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경점 직원에게 계속 질문을 건넸는데, 한국인 안경점 직원분은 오히려 호탕한 웃음을 보이더니 벌써 다 제작이 완료됐다며 곧바로 저에게 안경을 건네주시더군요. 그런데 건네받은 안경을 착용하고 거울을 확인한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저희 눈동자보다 훨씬 큰 눈을 가진 여성이 있었고,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이 저희 모습인지 믿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도로 발달되어 버린 안경 제작 기술 때문에 저처럼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렌즈 압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상용화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렌즈가 상당히 얇아져 미관상 더 보기 좋은 안경이 완성될 수 있던 것이었죠.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처럼 안경을 한번 제작하는데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안경이 맞춰지더라도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기 너무나 힘든 점이 많았는데, 선진국 한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한 것인지 안경 그 자체가 너무나 가볍고 얇아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안경을 제작하는 것에 그렇게 큰 비용조차 들지 않았고, 스페인에서 안경을 한 개 제작할 수 있는 돈으로
한국에서는 무려 3개 정도 제작이 가능하더군요. 말 그대로 국가적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안경점의 기적에 그치지 않겠지만, 저처럼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비상 상황에서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안경점 직원분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안경이 착용하기에 불편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가게 명함까지 건네주셨고, 저는 한국인들의 원인 모를 따뜻한 배려에 중국에서의 악몽 같던 기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국인 기상청 직원분인 찬우 씨를 만난 저는 제가 안경점에서 겪은 일을 마치 모험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했고, 찬우 씨는 그러한 저의 말을 들으며 오히려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스페인과 중국의 인프라의 놀란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서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천국의 나라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이미 그러한 천국의 상황에 적응해버리는 축복과도 같은 삶을 평범하게 살고 있던 것이었죠. 아시아 최대 선진국이 중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꿈만 같은 나라, 한국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저 또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앞으로 한국으로의 전담 출장은 아마도 제가 계속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선진국 한국으로의 출장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으니까요.